주식, 환율, 채권 정말 바닥을 모르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오늘 오전에 우리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하락하면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원화도 채권도 급락했는데 통화 스와프 체결하면서 약간 환율 안정되는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추경 실시한다면 17년 만에 일이 됩니다. 미국 다우지수 연일 폭락하고 있고요. 결국 2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미국 국채도 폭락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불안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제일 단단하다고 하는 바위, 미국의 국채마저 흔들거리는 것은 이건 천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했고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시죠. 당면에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몇 개월간 버티고 지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위기 극복에다가 최대한 정책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마무리와 맞물리면서 경제 소비 진작이라든가 수출 투자의 활성화 등 경제의 회복과 활력 되찾기 위한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같이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장석철 소장. 네.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네. 우리가 연초에 1,460조였어요. 예. 근데 오늘 998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략 석 달 동안에 500조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네. 1년 예산 정도가 지금 날아간 거죠. 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10대 교육국 중에서요. 9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0%대로 금리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12일 연속, 13일 연속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금리가 6%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그런 나라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외국도 정말 이 교역,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마비되면 다른 나라들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인들만이라도 좀 출입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 그렇게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별수를 좀 다 써봐야 될 텐데 재난 기본소득 문제는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정기한 평론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미국이 저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런 마음까지 들고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대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극단적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재정 규모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필요하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추경을 집행해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대재앙에 준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패자들은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 측면은 저는 왜 이렇게 원화 또는 달러화 현금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하느냐. 저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나 97년 IMF 사태 이후에 특정한 경제 대폭락 상황이 오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는 그런 이미 학습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 위기에서는 죽는 사람은 정부가 살려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산업의 재편이 올 수 있다. 여기에서 IMF나 리먼 브라더스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모델로서 새로운 이륙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극단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대로 국가가 해결해야 되지만 산업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혁신은 전쟁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이 가는 지적해 주셨고요. 재난 기본소득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 발언 들어볼까요? 정부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근본 코로나19에 한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체가를 마쳤습니다.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 8천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 지사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재난 기본소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50조 긴급자금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당장에 지금 뭐 매출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생활이 아주 긴급한 사람들한테 또 좀 먼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뭐 50조 해도 안 된다,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긴 예.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하고 내수 시장하고 두 가지로 사실은 이제 돈이 돌아가는 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구조는 지금 어렵다고 본다면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주고 대신에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끼리라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그 방법밖에 지금 당장 최소한 3개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6개월, 1년 그런 식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당장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저도 사실 이제 조그맣게 누군가에게 뭘 빌려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용을 안 받고 있어요. 예컨대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도움을 주고 또 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힘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되 그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을 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게끔 구조를 맞춰주는 네. 게 가장 필요하니까 저는 돈은 일단은 풀되 그것이 내수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재난 기본소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뱅크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은행이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두 가지 불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 번째는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불안하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불안을 정부는 반드시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 여태까지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실시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지금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정의한 평론가 지금 일단 저 긴급자금 또 소상공인들 살리는 것 그거 충분히 동의하는데 네.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제 당장에 먹고 살 것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은 이번에 추경에 뭐 반영된 13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 예. 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이제 사실상 폭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 위기감 때문에 미국은 지금 GDP의 10%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800조 원 정도를 국가가 풀겠다는 거예요. 예. 연방정부가. 우리나라 1인 지금 국내 총생산 GDP가 한 1,8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그걸 10%라 그러면 180조 정도는 풀어야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경기 부양 또는 예. 국가 지원이 가능한데 13조 원을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도 이미 우리보다 10배 이상 규모 유럽도 다 각국별로 GDP의 10% 정도를 경기 부양 기금으로 국가가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은 실물 경제에 직접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다 매입을 해준다거나 보증을 확대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한다. 하나는 기본 재난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원을 충분하게 풀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장 생계곤란해 있는 사람한테는 전액은 아니라도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있는 대로 다 하라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전반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보정 제도를 대한민국이 13조가 많다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GDP의 10% 같으면 180조 원이 넘어야 하는 정도인데 해외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긴급하게 이 사안의 본질을 좀 논의하면서 대안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극약 예. 처방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까 영국 사재기 장면 보셨죠? 그 영국의 한 의료진 매대에서 살 게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생계 절벽에 있는 분들, 살 돈이 당장에 없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봤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다 주자. 그렇게 하고 안 받을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자. 그래도 만약에 받았다면 그다음에 그분들 상위권 소득이면 세금으로 걷자. 그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지원비, 자원비 좀 내겠다. 나는 낼 용의가 있다. 이런 글을 쓰신 걸 봤는데 그런 생각 갖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요? 당장 먹고 살 것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